이 두 자리에 대한 지지가 현재 똑같은 중심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난데 주가는 1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거래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중의 투자 심리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 차트 안에서 세력은 어디서 샀을까라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수합선 시장에 대한 전략을 공부해서 내일장 시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주 수익률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등을 했고 이번주에는 1등을 했고 그리고 8월 한 달간 수익률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다음 달에도 또 여러분들이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또 종목도 준비하고 좋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세력이라는 얘기를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과연 세력이 뭔가? 주식을 과연 누가 올리는가? 그리고 언제 파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 유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크면서도 방향을 쉽게 예단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 자, 지금 뒤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 단기 바닥 1번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형성된 자리가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였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매도세가 나타났다.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이 뭐예요? 자, 좀 더 크게 놓고 보면 상단에 있는 이 자리 3210포인트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띄었다라고 그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던 단계였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반등을 붙이면서 3210포인트 분가 올라왔어요. 주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이라고 이틀 전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여기에서 팔았던 외국인들이 똑같은 포지션에서 똑같은 업종,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지금 이 321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나왔다면 그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수상에서 오버베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물량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선이 있다면 우리가 하단에서 자, 요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가에서 아무도 이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방법 말고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량 자체가 나왔다면 이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3210포인트에 대해 돌파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지언정 그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저 자리를 돌파를 해버리면 그것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적게는 이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많게는 그 전에 있던 3050포인트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조정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건전한 부분이다. 여기 시장이 안 좋아졌다, 시장이 빠진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를 함께 동참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간에 지금 현재 대형주들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면서 전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일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은 건전한 조정 장세, 그리고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은 대형주는 수급 공백이 나타났던 것이 보인다, 그죠? 대신에 중소형주,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정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과 개인에 대한 힘으로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존재를 해요.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현금 일부는 반드시 들고 가자.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하단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103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인지 매도에 대한 부분인지 우리가 해석하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아무튼 저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을 봤을 때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작은 악재라도 발생을 해버리면 그만큼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종목이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또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걸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앞서 봤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코스닥은 지금 뽑아 올리면서 지금 거래 대금도 일부 붙었거든요. 그럼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이 고점을 한 번만 돌파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되는 상승 안에서 지금은 작은 악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별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8월달보다는 훨씬 덜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9월달에 조정이 나오면 그 9월달 조정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던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8월달에 상당히 위기가 나왔었고 8월달보다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공백기입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되는데 그것이 10월 말 11월달에 발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9월달에는 합산하는 시기거든요. 실적에 대한 공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테마, 재료, 일정, 그리고 정치, 이런 각종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공략을 했던 폴더블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요. 근데 분명히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냐, 베트남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공장 가동이 일부 멈췄다, 호치민에서 멈췄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더블 관련주가 잘 가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또는 가전 부품주들은 대부분 다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악재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일단은 폴더블에 대한 인기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점해야 될 것이 9월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자, 메타버스 ETF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 메타버스 ETF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텐츠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디즈니 TV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 바로 무형자산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지적재산권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컨텐츠 관련주도 반드시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8일, 지금 9월 7일과 9월 8일, 9월 7일은 현대차에서 수소차 비전 선포가 있고, 9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 10대 기업들이 수소 협의체에 대한 출범 이슈를 앞두고 있어요.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순환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일부터 시작해서 한전산업 추천주죠. 그런 종목을 필두로 나머지 원전, 소형 원전, SMR 관련주라든지 풍력발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슈는 반드시 챙겨보자. 일정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우리가 세력은 과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가, 저걸 알고 지금 시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같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일단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다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국인이나 기관은 대신에 큰 종목을 가져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인위적인 힘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고, 기관 투자자 인위적인 힘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티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저쪽에 학동 내거리 쪽에 강남구청 뒤쪽으로 가면 많은 오피스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운영 금액 자체가 300억 이상이 되면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게 운영을 하는 법인들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부티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메자닌 투자도 하나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동호회나 카페 또는 이제 카톡방이 활발해지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에 대한 정보나 카페에 대한 정보 또는 이제 카톡방에서 도는 정보들이 큰 시세를 이루기는 힘들어요. 대신 그날 당일에 대한 몇 분 동안에 대한 강한 시세가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이라든지 좀 차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정별 초입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하는 차트들이 있어요. 특히 작은 종목군들, 시가총액 500억 내의 종목군들이 이런 움직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동호회라든지 카페 또는 이제 카톡방에서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 회원분들이 한순간에 올렸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움직임 나오면 이 정보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건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시장이 좀 더 오를 때가 있고 생각보다 시장이 좀 더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대중의 투자 심리가 시세에 대한 부분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밴드 웨건 효과, 심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주식이고, 그것을 일종의 세력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세력들이 과연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장사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 유통에 대한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당연히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왜 싸게 사야 되느냐? 주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집도 살 수 없고 차도 살 수 없고 음식도 살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물건 중에 유일하게 사고 난 다음에 곧장 팔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이 집을 판다는 생각을 곧장 하나요? 아니죠. 자, 뭐 안 되면 내가 살아야지 뭐. 그죠? 또는 내가 냉장고를 한 개 샀는데 그 냉장고를 이거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 내 휴대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을,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살 때부터 이걸 얼마에 팔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손해보는 투자는 하지 않아요. 수익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수익 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저가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저가에 대한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자, 뒤에 보시는 화면이 LG화학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70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들이, 야, 외국인들도 손해봤을 거고 기관도 손해봤을 건데 얘네들이 왜 저 자리에서 안 올릴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뒤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34만 5천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지만, 자, 돌파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한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다시 한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 자체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의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는 책에서 얘기하는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자리, 이 자리에서도 역배열 상황에서 더욱더 벌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하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래량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팔고 나가겠지 뭐, 이렇게 되지만 한번 이것을 사고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팔려면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어줘야지만 팔 수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거래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것은 매수도 100이지만 매도도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에 대한 부분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왔다. 그것은 100만 주에 대한 매도 거래량이 있었고 100만 주에 대한 매수 거래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방에서 거래량이 이만큼씩 나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팔지만 이 회사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 팔기 바쁘단 말이죠. 음봉 계속 떨어지고 추세가 죽고 회사에 나쁜 뉴스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과연 누가 받았냐는 거죠. 자, 하지만 그 받았던 자리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면, 자, 오히려 주가가 빠졌던 자리에서 지지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빠질 때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고가 권역에서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거래량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수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000만 주라면 그 중에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뭐 400만 주가 있고 나머지 유통 물량은 600만 주가 되죠. 그러니까 그 600만 주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럼 그 600만 주 중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누군가는 들어왔다라면 그 주식 같은 경우에 나온 흔적이 없다면, 나온 흔적이 이만큼에 대한 흔적이 없다. 들어왔다는 것은 이만큼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또 누군가 해줘야지만 물량을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물량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군가는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거래대금을 따져보면 얼마냐면, 자, 거래대금이 9,422억입니다. 어느 이상한 사람이 저 자리에서 9,422억치를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9,422억치를 누군가를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았는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밟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터져버려요. 엄청나게 터져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결국에는 저 자리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20만대를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누군가 팔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죠. 한 번도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없었는데, 거래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이번에도 또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언제까지 올라왔냐면,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봤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자리였고요. 이번에 또 봤던 자리, 코로나 때가 이 자리예요. 자, 이 두 자리에 대한 지지가 현재 똑같은 중심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난데 주가는 1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거래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중의 투자 심리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 차트 안에서 세력은 어디서 샀을까라는 얘기예요. 과연 올라갈 때 이때 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여기서 어디에서 샀을까? 세력은 당연히 여기에 샀겠죠. 여기 샀겠죠. 그리고 오르면서 하나씩 물량 자체를 팔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18만원, 20만원의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100만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산다고 봐요. 100만원에는 살 수 없습니다. 20만원에 샀던 사람 100만원 못 삽니다. 근데 그 100만원에 갔을 때 200만원 간다는 언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LG화학이 더욱더 커진다는 뉴스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200만원 간다는 얘기에 매수를 하게 되죠. 이 자리가 가장 꼭지라는 거죠. 자, 고점에 대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검정색 신호 보이시죠?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차도 잠깐만 같이 볼까요? 현대차가 2008년도에 주가가 35,7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방에서 거래가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 부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자, 이번에 65,000원까지 빠졌었는데 코로나 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8만 9천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앞서 봤던 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여기에서도 이익실이 나왔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한번 이익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차를 보면서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 일부 나왔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은 현재 구간에서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샀던 물량이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저항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다음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은 과연 언제 팔까? 물량을 언제 매도할까? 자, 우선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이라는 것이 이 종목도 들어갔다가 저 종목도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공을 들이는데요. 워낙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만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인데,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저가군요. 바로 이제 8,900원 만원 구간에서 상당 부분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입되고 난 다음에, 자, 주가가 15만 2천원에 대한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것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자, 팩400이 2조 이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이것은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기술적인 신약이다. 그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저때 아시는 분은 저한테 신라젠 100만원 간다는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분이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객적으로 자극시키는 뉴스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맞고 빠지고 다시 맞고 빠지는, 여기서도 맞고 빠져버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1000%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세력들은 살까? 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판다는 거죠. 언론에 대한 뉴스들과 또는 우리의 투자 심리를 역이용하면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량 급증은 우리가 꼭지로 봐야 되는데요. 이 특수건설이라는 기업은 2007년도에 정치 테마주로 4대강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단기간에 1000%, 이 기업은 보면 2,000원짜리 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2000% 올랐습니다.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특수건설이라는 기업도 2만원 이상에서는 이런 윗꼬리가 지금 달리면서 많은 거래를 동반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저가 권역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자리, 언론에 대한 매스컴을 타면서 우리한테 대중적인 종목이 되고, 그리고 많은 동호회라든지 카페에서 참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 자리에서 세력들은 웃으면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심플하게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량 급증은 꼭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차트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내 종목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만 보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뉴스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면 저 자리에서 누가 사? 에이, 아무도 안 사. 하지만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 샀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오늘 하루 정도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접근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필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저렇게 올라갈 때 나쁜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쁜 뉴스 나오잖아요.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호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촉촉촉촉촉촉 올라갑니다. 28,400가 올라왔어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 추천해주고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해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더 간다. 100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3가지 더 남았다. 호재도 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주가 빠져버리죠. 빠지는 거 금방 빠집니다. 50% 마이너스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주가는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가 권역으로 많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과연 세력이라면 이익 실현을 할까 아니 추가 매수를 할까요? 항상 하방에서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매집에 대한 구간 자체가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똑같은 방법을 매매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등이 나타나게 되고 추세적 상승이 이루게 되고 신고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 공략했던 기업이 카카오라고 했죠. 최근에 카카오는 8배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연예인이라고 했어요.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종목을 연예인인데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연예인이잖아. 난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죠. 내 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이 종목이 커지면서 나의 자산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 기업을 사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세력이 팔 수 있게끔 도와주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11시부터 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 또 함께 이어서 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는 수익률 1등, 지난주 수익률 2등을 기록하면서 8월 한 달간 수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다음 달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또 즐거운 소식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